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 아파트 쇼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찾던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에서 이제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마용성인 마포, 용산, 성동 등 핵심 지역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외국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은 홍콩의 자산가들이 많고 그 외에도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계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 3구인 서울 반포 50평대 아파트 가격이 최소 30억에서 최대는 40억 정도 가는데요. 홍콩에서는 이와 비슷한 면적 아파트 시세가 무려 60억에서 7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배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아파트가 주거 목적이 아닌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요, 지난 6월 기준 외국인의 전국 건축물 거래량은 2,090건을 기록했는데요.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건축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빌딩 등이 포함되는데요. 외국인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 6월에 서울 지역의 외국인 거래량은 418건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강남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구로구가 40건, 영등포구가 34건 순이었습니다. 강남 3구 거래량은 강남이 49건, 송파가 26건, 서초가 16건 등 총 91건이었습니다. 강남 3구가 서울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강북 인기 주거지역인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도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용산 22건, 마포 18건, 성동 13건 등 총 53건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서울 집값이 싼 편은 아닙니다. 국가도시 통계 비교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가격은 3.3제곱미터당 54,92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75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홍콩은 104,550달러에 절반 수준이기는 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서울은 지난해 4위였다가 올해 영국 런던을 제치고 한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그걸 보면 서울 집값 상당히 비싼 편 아닌가요? 이렇게 서울 집값이 비싼데도 투자 가치와 안정성 측면에서 서울, 특히 강남 아파트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거침없이 올라가자 미국과 일본에 있는 동포는 물론이고 순수 외국인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이 투자처를 찾다가 부모나 지인의 추천으로 강남 아파트나 빌딩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이딴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대출 등 각종 규제로 강남 집을 사기가 어렵지만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는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역시 외국인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취득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한 거래법상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일 때는 취득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한 차례만 더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각 자금도 은행에 신고만 하면
해외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인에게는 투자하는데 어떤 제재 조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제 부문에서도 외국인이라고 부담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국내 세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만 두고 있습니다. 국내 소득세법은 1년 동안 365일 중에서 183일 이상을 실제로 거주하면 거주자로 보는 거거든요. 이래서 거주자로서 1주택 요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부동산이 외국 자본의 잠식이 되다 보니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에게 20%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무려 3,514건, 거래금액은 1조 2,539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3,167채, 거래금액으로 따지면 7조 6,726억 원어치를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외국인 국내 아파트 매입 현황인데요. 2017년도에는 5,308채를 취득했고 2018년도에는 6,974채, 2019년도에는 7,371채, 2020년 5월 3,514채를 매입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볼까요? 국가별로 매입 현황과 국내 지역별로 매입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13,573채, 미국은 4,282채, 캐나다 1,504채, 대만 756채, 호주 468채로 나타났고요. 국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93건으로 제일로 많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이 4,473건, 인천 2,674건, 충청도 1,913건, 부산은 767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는 517건으로 6,678억 원, 서초구 391건, 4,392억 원, 송파구 244건, 2,406억 원 순이었습니다.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 두 채는 866명, 3주택은 105명, 4주택 이상은 65명이 되었는데요. 외국인 소유주 아파트 총 23,167채 중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아파트는 무려 32.7%, 7,56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구입한 것들은 투기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현재 말이죠, 여당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외국인에게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최종 입법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력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아니하면 취득세를 20%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에서 4%를 규정하고 있는데 매수인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현행법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들은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나 DTI 총부채 상환 비율,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들의 투자 수요가 국내로 대거 유입되어 외국인을 규제하지 않으면 집값은 더 폭등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슈퍼 부자들이 한강변을 낀 아파트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요, 외국인들의 거래 금지, 외국인들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허가제를 도입하거나 특히 취득세 중과 등을 규정해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요,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땐 가격에 따라 1%에서 4% 수준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취득세를 무려 20%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올리고 3년 이내에 처분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격의 2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가 급등하자 2018년에 외국인 거주자가 신규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은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급증하는 것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이 쉽고 규제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지방세법을 개정시켜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취득세를 높은 세율로 중과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켜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에 이어 장기간 지속된 폭우로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